기술의 유무와 상관없이 법 절차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이런 구조를 시청자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기술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라지는 가능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이 되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서울회생법원이랑 2025년 5월 공식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사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술이나 특허를 갖고 계신 대표님들, 소상공인분들이 주목해야 될 제도를 빠르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회생법원이 손을 잡고 파산 기업이 가진 기술을 매각해서 살리는 기술거래지원제도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 한 사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정수장치 부품을 개발하던 소상공인 최현우 씨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수년간 연구를 한 끝에 친환경 필터 모듈이라는 특허를 등록했어요. 근데 이 기술을 바탕으로 소형 정수장치를 제작해가지고 관공서에도 납품을 했었습니다. 기술력도 있었고 매출도 늘었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조달 시장이 축소가 되고 단가가 떨어지고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사업이 순식간에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대출금, 거래처 외상대금, 그리고 세금까지 체납이 되면서 결국 최 씨는 파산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끝까지 고민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 기술이었어요. 이 기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파산하면 이 회사가 또는 이 회사의 대표님, 사장님이 갖고 있는 이 특허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기술이 좋으면 당연히 파산해도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가치가 있는 재산은요, 다 팔 수 있고 파산해서 판매하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에 제약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파산 절차에서 특허나 기술 같은 이런 무형 자산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고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엇보다도 누가 사줄지를 관제인이 스스로 찾아야 되는 구조, 즉 시장이 좀 애매하기 때문이었어요. 심지어는 시간도 한정되어 있죠. 일반 회사라면 팔고 싶을 때 팔면 되는데 관제인이 특허를 팔려면 한정된 그 시간 안에 팔아야 되니까 못 팔면, 그 시간 안에 못 팔면 휴지 조각이 되거나 시간 안에 팔기 위해서 헐값에 현금화를 하기도 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관제인은 회사를 대신해 모든 자산을 조사하고 이걸 다 매각을 해서 채권자들한테 분배하는 역할을 맡거든요. 그런데 특허나 기술 같은 무형 자산은 부동산처럼 감정평가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관제인 역시 기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좋은 가격에 협상을 해서 기술을 매각하는 게 좀 어려웠거든요. 설령 관제인이 해당 기술의 가치를 알고 있다고 해도 그 기술을 지금 당장 사줄 수요 기업을 찾는 건 또 다른 문제죠. 누가 이 기술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지 이걸 알아보려면 별도의 중개 네트워크나 기술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파산 절차 안에서는 그런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기술이 있더라도 살 사람을 못 찾으니까 유찰이 되고 또 유찰이 반복되면 매각이 불능한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청산되고 없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술의 유무와 상관없이 법 절차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이런 구조를 시청자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기술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라지는 가능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이 되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서울회생법원이랑 2025년 5월 공식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파산기업 기술거래 지원제도라는 건데요. 이거를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 파산관제인이 파산자 또는 파산기업의 기술을 기술보증기금에 중개 위탁을 하고요. 그러면은 기술보증기금은 AI 기반 기술거래 플랫폼인 스마트테크 브릿지라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수요기업을 찾아서 매칭을 해주고요. 그리고 계약 체결까지 도와줍니다. 실제로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2024년 2월 서울회생법원은 27건의 특허를 기보에 위탁을 했고요. 그중에 무려 10건이 단 3주 만에 매칭 및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매칭된 기술을 살펴보면 정보통신 기술 분야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바이오 소재 분야 기술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국가재정이 투입된 기술도 6건으로 그중 3건은 지자체와 정부 R&D 결과물이라고 하고 나머지 3건은 대학교가 연구개발한 공공기술이 중소기업에 이전된 경우였다고 하네요. 기술도 살리고 채권자들은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 수요기업도 우수한 기술을 좀 싸게 이전받을 수 있는 모두가 윈윈인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지금 파산을 고민하면서도 끝내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대표님들께 분명히 의미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이 있어도 특허가 있어도 사업이 무너지면 결국 그 모든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함께 묻혀버리는 구조였잖아요. 이게 내가 직원들이랑 몇 년 밤을 새워서 개발한 건데 이 R&D 비용만 수천만 원인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 허탈감 때문에 파산도 못하고 그렇다고 회생도 어려운 채 시간만 흘려보내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그리고 그 기술만큼은 묻히지 않고 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그 기술이 누군가에게 가치를 줄 수 있고 대표님도 파산을 통해서 빚을 털고 재기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서울회생법원에서는요, 회사가 무너지면 그 회사에 딸려 있는 수많은 직원들과 직원들의 가족 그리고 그 회사의 거래처까지 같이 무너진다는 생각으로 채무자 그리고 채무자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내서 얼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생파산연구소 이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